화내지 말고 물처럼 살아라. 우리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나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많죠.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기 쉬운데 오히려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물은 조용하고 겸손하며 장애물을 피하면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잖아요. 우리도 물처럼 되려면 마음을 맑게 가꾸고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갈등 없이 모든 것을 품는 태도가 필요해요. 이렇게 살면 진짜 이해도 하고 사람들과 더 잘 지내면서 내면의 평화도 찾을 수 있어요. 이 영상을 통해 그런 삶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봐요. 첫째,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의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것처럼 때로는 분노와 불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에 노자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면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평화를 찾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노자는 말씀하십니다. 상선약수 즉 최고의 선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그 자체로 겸손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며 어떠한 형태에도 스스로를 맞추어 나갑니다. 물은 바위를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위를 감싸며 지속적으로 그 위를 흐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장 단단한 바위조차도 그 부드러운 흐름 앞에 굴복합니다. 이처럼 인간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분노나 불만 대신에 이해와 수용의 자세를 취할 때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갈등을 조장할 때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상처 입힐 뿐만 아니라 해결책에서도 멀어집니다. 반면 물과 같이 유연하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면 우리는 갈등의 원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영속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문제의 본질에 더욱 집중할 수 있으며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물처럼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적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물은 항상 흐르며 정체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정된 생각이나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상황과 조건에 맞추어 유연하게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노자의 이러한 가르침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과 같은 사람은 다른 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갈등 상황에서도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증진시킵니다. 결론적으로 노자가 말씀하시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주제는 단순한 철학적 이상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물처럼 흐르며 물처럼 깊이 있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비단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조화와 평화도 이룰 수 있습니다. 물처럼 겸손하게 흐르면 삶의 바위들도 부드럽게 깎아내릴 수 있다.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작은 물결처럼 온화하게,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길이다. 맑은 시내처럼 투명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큰 강처럼 모든 존재를 품는다. 계곡을 채우듯 겸손함으로 삶을 채우면 자연스레 높은 곳으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 둘째,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 다투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일상에서 갈등과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선택하는 반응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 다투지 않는다는 말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물은 그 자체로 모든 것에 이로운 존재입니다. 식물에 생명을 주고 강과 바다를 통해 생태계를 유지합니다. 물은 절대로 자신의 길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유연하게 주변 환경에 맞추어 흐르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변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도 물처럼 갈등이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유연하고 포용적인 태도로 접근한다면 더 큰 조화와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중소기업의 팀 리더였던 철수 씨는 부서 내의 심각한 갈등에 직면했습니다. 팀원들 사이의 의견 차이가 커져서 프로젝트의 진행이 지체되었고 팀의 분위기도 매우 나빠졌습니다. 철수 씨는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각 팀원과 1대1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제안했고, 이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철수 씨의 유연하고 포용적인 접근 덕분에 팀은 다시 화합을 이루었고,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철 씨는 물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상황에 맞서 싸우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연하게 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물처럼 행동한다면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 다투지 않는다는 가르침은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물처럼 유연하고 포용적인 태도는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조화롭고 생산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물처럼 살아가며 이러한 자세를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갑시다. 만물을 이롭게 하며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흐름을 잃지 않는다. 모든 것을 온화하게 적셔주면서 결코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는다. 폭풍 속에서도 물은 그 길을 잃지 않는다. 이로움을 베푸는 것이 참된 힘이다. 평화로운 호수처럼 행동하라. 물결 없이도 그 깊이와 너그러움으로 모든 생명을 품는다. 셋째, 성공이라는 것은 물의 길을 따르는 것과 같다. 인생의 여정에서 성공을 향한 길은 종종 험난하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가 진정한 성공을 결정짓습니다. 노자의 가르침처럼 성공이라는 것은 물의 길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항상 유연하게 자신의 길을 찾아갑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유연성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접근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중소기업의 CEO인 영철 씨는 회사의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시장의 변화와 경쟁의 심화로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고 직원들 사이에는 불안과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영철 씨는 이러한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불만을 표출하기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영철 씨는 먼저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팀과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시장 조사를 통해 새로운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고 회사의 전략을 그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회사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했고 점차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영철 씨는 물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는 주변 환경을 유심히 관찰하고 상황에 맞게 자신의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했습니다. 이처럼 유연한 접근 방식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공을 향한 길은 직진만이 아니라 때로는 유연하게 흐르는 물의 길을 닮아 있습니다. 이 길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를 향한 집념과 함께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자신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물처럼 흐르며 물처럼 깊이 있고 유연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성공 역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성공은 물의 길을 따른다 조용히 흐르면서도 그 깊이와 부드러움으로 가장 단단한 장애물을 극복한다. 성공이란 큰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전진하되 유연함을 잃지 않는 것이다. 물처럼 행동하라. 그것은 장애물을 피해가며 흐르지 않고 그것을 감싸며 그 길을 만든다. 성공의 비결은 물의 길과 같다. 항상 낮은 곳을 찾아 흐르며 저절로 모든 것이 자리 잡도록 한다. 넷째,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처럼 행동하라.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상황과 마주치며 때때로 감정의 동요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아 성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거울처럼 행동한다면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거울은 모든 것을 그대로 비추며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감정을 투영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 진정한 이해와 조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유익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병수 씨는 직장에서 동료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의견 차이가 커서 자주 다툼이 발생했고,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켰습니다. 하지만 병수 씨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점검하며 거울처럼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수 씨는 먼저 동료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비판이나 판단을 하지 않고 단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동료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반응이 동료의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병수 씨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업무에서도 훨씬 더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거울처럼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편견을 거울에 비친 이미지로 대체하며 객관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상황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처럼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갈등을 맞닥뜨렸을 때 화내지 않고 물처럼 흐르는 법을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삶을 더욱 평화롭고 조화로운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거울처럼 행동하라 비추는 모든 것을 변형시키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진실을 드러낸다. 차가운 감정 없이 맑은 거울이 되어라. 너의 마음을 맑게 유지함으로써 모든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라. 마음을 거울처럼 닦아라. 모든 인상을 받아들이되 어떠한 것도 그대로 붙들지 말라. 거울은 빛을 반사함으로써 빛나듯 당신도 갈등 없이 모든 것을 반영함으로써 통찰을 얻으라. 우리 삶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을 풀어가는 방법 중 하나는 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물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부드럽게 흘러서 길을 만들어내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화를 내거나 싸우기보다는 이해와 포용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건 어떨까요? 물처럼 우리도 갈등이 생길 때 침착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자신의 행동을 거울처럼 비춰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내 감정과 행동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어요. 거울처럼 사실대로 보여주는 태도로 객관적으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면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서로 도움이 될 거예요. 마음을 맑게 유지하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 우리의 삶도 그렇게 흘러가게 해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진짜 성공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조화롭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요. 화내지 않고 물처럼 살아가기를 실천해 보면 우리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화내지 말고 물처럼 살아라. 우리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나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많죠.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기 쉬운데 오히려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물은 조용하고 겸손하며 장애물을 피하면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잖아요. 우리도 물처럼 되려면 마음을 맑게 가꾸고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갈등 없이 모든 것을 품는 태도가 필요해요. 이렇게 살면 진짜 이해도 하고 사람들과 더 잘 지내면서 내면의 평화도 찾을 수 있어요. 이 영상을 통해 그런 삶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봐요. 첫째,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의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것처럼 때로는 분노와 불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에 노자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면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평화를 찾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노자는 말씀하십니다. 상선약수, 즉 최고의 선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그 자체로 겸손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며 어떠한 형태에도 스스로를 맞추어 나갑니다. 물은 바위를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위를 감싸며 지속적으로 그 위를 흐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장 단단한 바위조차도 그 부드러운 흐름 앞에 굴복합니다. 이처럼 인간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분노나 불만 대신에 이해와 수용의 자세를 취할 때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갈등을 조장할 때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상처 입힐 뿐만 아니라 해결책에서도 멀어집니다. 반면 물과 같이 유연하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면 우리는 갈등의 원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영속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문제의 본질에 더욱 집중할 수 있으며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물처럼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적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물은 항상 흐르며 정체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정된 생각이나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상황과 조건에 맞추어 유연하게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노자의 이러한 가르침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과 같은 사람은 다른 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갈등 상황에서도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증진시킵니다. 결론적으로 노자가 말씀하시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주제는 단순한 철학적 이상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물처럼 흐르며 물처럼 깊이 있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비단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조화와 평화도 이룰 수 있습니다. 물처럼 겸손하게 흐르면 삶의 바위들도 부드럽게 깎아내릴 수 있다.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작은 물결처럼 온화하게,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길이다. 맑은 시내처럼 투명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큰 강처럼 모든 존재를 품는다. 계곡을 채우듯 겸손함으로 삶을 채우면 자연스레 높은 곳으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 둘째,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 다투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일상에서 갈등과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선택하는 반응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 다투지 않는다는 말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물은 그 자체로 모든 것에 이로운 존재입니다. 식물에 생명을 주고 강과 바다를 통해 생태계를 유지합니다. 물은 절대로 자신의 길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유연하게 주변 환경에 맞추어 흐르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변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도 물처럼 갈등이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유연하고 포용적인 태도로 접근한다면 더 큰 조화와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중소기업의 팀 리더였던 철수 씨는 부서 내의 심각한 갈등에 직면했습니다. 팀원들 사이의 의견 차이가 커져서 프로젝트의 진행이 지체되었고 팀의 분위기도 매우 나빠졌습니다. 철수 씨는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각 팀원과 1대1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제안했고, 이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철수 씨의 유연하고 포용적인 접근 덕분에 팀은 다시 화합을 이루었고,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철 씨는 물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상황에 맞서 싸우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연하게 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물처럼 행동한다면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 다투지 않는다는 가르침은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물처럼 유연하고 포용적인 태도는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조화롭고 생산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물처럼 살아가며 이러한 자세를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갑시다. 만물을 이롭게 하며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흐름을 잃지 않는다. 모든 것을 온화하게 적셔주면서 결코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는다. 폭풍 속에서도 물은 그 길을 잃지 않는다. 이로움을 베푸는 것이 참된 힘이다. 평화로운 호수처럼 행동하라. 물결 없이도 그 깊이와 너그러움으로 모든 생명을 품는다. 셋째, 성공이라는 것은 물의 길을 따르는 것과 같다. 인생의 여정에서 성공을 향한 길은 종종 험난하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가 진정한 성공을 결정짓습니다. 노자의 가르침처럼 성공이라는 것은 물의 길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항상 유연하게 자신의 길을 찾아갑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유연성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접근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중소기업의 CEO인 영철 씨는 회사의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시장의 변화와 경쟁의 심화로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고 직원들 사이에는 불안과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영철 씨는 이러한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불만을 표출하기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영철 씨는 먼저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팀과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시장 조사를 통해 새로운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고 회사의 전략을 그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회사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했고 점차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영철 씨는 물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는 주변 환경을 유심히 관찰하고 상황에 맞게 자신의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했습니다. 이처럼 유연한 접근 방식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공을 향한 길은 직진만이 아니라 때로는 유연하게 흐르는 물의 길을 닮아 있습니다. 이 길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를 향한 집념과 함께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자신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물처럼 흐르며 물처럼 깊이 있고 유연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성공 역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성공은 물의 길을 따른다. 조용히 흐르면서도 그 깊이와 부드러움으로 가장 단단한 장애물을 극복한다. 성공이란 큰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전진하되 유연함을 잃지 않는 것이다. 물처럼 행동하라. 그것은 장애물을 피해가며 흐르지 않고 그것을 감싸며
그 길을 만든다. 성공의 비결은 물의 길과 같다. 항상 낮은 곳을 찾아 흐르며 저절로 모든 것이 자리 잡도록 한다. 넷째,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처럼 행동하라.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상황과 마주치며 때때로 감정의 동요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아 성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거울처럼 행동한다면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거울은 모든 것을 그대로 비추며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감정을 투영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 진정한 이해와 조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유익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병수 씨는 직장에서 동료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의견 차이가 커서 자주 다툼이 발생했고,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켰습니다. 하지만 병수 씨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점검하며 거울처럼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수 씨는 먼저 동료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비판이나 판단을 하지 않고 단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동료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반응이 동료의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병수 씨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업무에서도 훨씬 더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거울처럼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편견을 거울에 비친 이미지로 대치하며 객관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상황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처럼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갈등을 맞닥뜨렸을 때 화내지 않고 물처럼 흐르는 법을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삶을 더욱 평화롭고 조화로운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거울처럼 행동하라. 비추는 모든 것을 변형시키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진실을 드러낸다. 차가운 감정 없이 맑은 거울이 되어라. 너의 마음을 맑게 유지함으로써 모든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라. 마음을 거울처럼 닦아라. 모든 인상을 받아들이되 어떠한 것도 그대로 붙들지 말라. 거울은 빛을 반사함으로써 빛나듯 당신도 갈등 없이 모든 것을 반영함으로써 통찰을 얻으라. 우리 삶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을 풀어가는 방법 중 하나는 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물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부드럽게 흘러서 길을 만들어내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화를 내거나 싸우기보다는 이해와 포용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건 어떨까요? 물처럼 우리도 갈등이 생길 때 침착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자신의 행동을 거울처럼 비춰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내 감정과 행동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어요. 거울처럼 사실대로 보여주는 태도로 객관적으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면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서로 도움이 될 거예요. 마음을 맑게 유지하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
우리의 삶도 그렇게 흘러가게 해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진짜 성공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조화롭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요. 화내지 않고 물처럼 살아가기를 실천해 보면 우리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화내지 말고 물처럼 살아라. 우리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나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많죠.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기 쉬운데 오히려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물은 조용하고 겸손하며 장애물을 피하면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잖아요. 우리도 물처럼 되려면 마음을 맑게 가꾸고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갈등 없이 모든 것을 품는 태도가 필요해요. 이렇게 살면 진짜 이해도 하고 사람들과 더 잘 지내면서 내면의 평화도 찾을 수 있어요. 이 영상을 통해 그런 삶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봐요. 첫째,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의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것처럼 때로는 분노와 불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에 노자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면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평화를 찾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노자는 말씀하십니다. 상선약수, 즉 최고의 선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그 자체로 겸손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며 어떠한 형태에도 스스로를 맞추어 나갑니다. 물은 바위를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위를 감싸며 지속적으로 그 위를 흐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장 단단한 바위조차도 그 부드러운 흐름 앞에 굴복합니다. 이처럼 인간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분노나 불만 대신에 이해와 수용의 자세를 취할 때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갈등을 조장할 때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상처 입힐 뿐만 아니라 해결책에서도 멀어집니다. 반면 물과 같이 유연하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면 우리는 갈등의 원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영속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문제의 본질에 더욱 집중할 수 있으며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물처럼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적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물은 항상 흐르며 정체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정된 생각이나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상황과 조건에 맞추어 유연하게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노자의 이러한 가르침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과 같은 사람은 다른 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갈등 상황에서도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증진시킵니다. 결론적으로 노자가 말씀하시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주제는 단순한 철학적 이상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물처럼 흐르며 물처럼 깊이 있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비단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조화와 평화도 이룰 수 있습니다. 물처럼 겸손하게 흐르면
삶의 바위들도 부드럽게 깎아내릴 수 있다.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작은 물결처럼 온화하게,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길이다. 맑은 시내처럼 투명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큰 강처럼 모든 존재를 품는다. 계곡을 채우듯 겸손함으로 삶을 채우면 자연스레 높은 곳으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 둘째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 다투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일상에서 갈등과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선택하는 반응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 다투지 않는다는 말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물은 그 자체로 모든 것에 이로운 존재입니다. 식물에 생명을 주고 강과 바다를 통해 생태계를 유지합니다. 물은 절대로 자신의 길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유연하게 주변 환경에 맞추어 흐르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변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도 물처럼 갈등이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유연하고 포용적인 태도로 접근한다면 더 큰 조화와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중소기업의 팀 리더였던 철수 씨는 부서 내의 심각한 갈등에 직면했습니다. 팀원들 사이의 의견 차이가 커져서 프로젝트의 진행이 지체되었고 팀의 분위기도 매우 나빠졌습니다. 철수 씨는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각 팀원과 1대1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제안했고, 이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철수 씨의 유연하고 포용적인 접근 덕분에 팀은 다시 화합을 이루었고,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철 씨는 물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상황에 맞서 싸우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연하게 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물처럼 행동한다면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 다투지 않는다는 가르침은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물처럼 유연하고 포용적인 태도는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조화롭고 생산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물처럼 살아가며 이러한 자세를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갑시다. 만물을 이롭게 하며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흐름을 잃지 않는다. 모든 것을 온화하게 적셔주면서 결코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는다. 폭풍 속에서도 물은 그 길을 잃지 않는다. 이로움을 베푸는 것이 참된 힘이다. 평화로운 호수처럼 행동하라. 물결 없이도 그 깊이와 너그러움으로 모든 생명을 품는다. 셋째, 성공이라는 것은 물의 길을 따르는 것과 같다. 인생의 여정에서 성공을 향한 길은 종종 험난하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가 진정한 성공을 결정짓습니다. 노자의 가르침처럼 성공이라는 것은 물의 길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항상 유연하게 자신의 길을 찾아갑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유연성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접근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중소기업의 CEO인 영철 씨는 회사의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시장의 변화와 경쟁의 심화로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고 직원들 사이에는 불안과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영철 씨는 이러한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불만을 표출하기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영철 씨는 먼저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팀과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시장 조사를 통해 새로운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고 회사의 전략을 그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회사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했고 점차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영철 씨는 물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는 주변 환경을 유심히 관찰하고 상황에 맞게 자신의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했습니다. 이처럼 유연한 접근 방식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공을 향한 길은 직진만이 아니라 때로는 유연하게 흐르는 물의 길을 닮아 있습니다. 이 길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를 향한 집념과 함께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자신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물처럼 흐르며 물처럼 깊이 있고 유연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성공 역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성공은 물의 길을 따른다 조용히 흐르면서도 그 깊이와 부드러움으로 가장 단단한 장애물을 극복한다. 성공이란 큰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전진하되 유연함을 잃지 않는 것이다. 물처럼 행동하라. 그것은 장애물을 피해가며 흐르지 않고 그것을 감싸며 그 길을 만든다. 성공의 비결은 물의 길과 같다. 항상 낮은 곳을 찾아 흐르며 저절로 모든 것이 자리 잡도록 한다. 넷째,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처럼 행동하라.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상황과 마주치며 때때로 감정의 동요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아 성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거울처럼 행동한다면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거울은 모든 것을 그대로 비추며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감정을 투영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 진정한 이해와 조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유익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병수 씨는 직장에서 동료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의견 차이가 커서 자주 다툼이 발생했고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켰습니다. 하지만 병수 씨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점검하며 거울처럼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수 씨는 먼저 동료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비판이나 판단을 하지 않고 단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동료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반응이 동료의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병수 씨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업무에서도 훨씬 더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거울처럼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편견을 거울에 비친 이미지로 대치하며 객관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상황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처럼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갈등을 맞닥뜨렸을 때 화내지 않고 물처럼 흐르는 법을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삶을 더욱 평화롭고 조화로운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거울처럼 행동하라 비추는 모든 것을 변형시키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진실을 드러낸다. 차가운 감정 없이 맑은 거울이 되어라. 너의 마음을 맑게 유지함으로써 모든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라. 마음을 거울처럼 닦아라. 모든 인상을 받아들이되 어떠한 것도 그대로 붙들지 말라. 거울은 빛을 반사함으로써 빛나듯 당신도 갈등 없이 모든 것을 반영함으로써 통찰을 얻으라. 우리 삶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을 풀어가는 방법 중 하나는 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물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부드럽게 흘러서 길을 만들어내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화를 내거나 싸우기보다는 이해와 포용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건 어떨까요? 물처럼 우리도 갈등이 생길 때 침착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자신의 행동을 거울처럼 비춰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내 감정과 행동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어요. 거울처럼 사실대로 보여주는 태도로 객관적으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면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서로 도움이 될 거예요. 마음을 맑게 유지하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 우리의 삶도 그렇게 흘러가게 해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진짜 성공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조화롭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요. 화내지 않고 물처럼 살아가기를 실천해 보면 우리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